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백수시대 강지연입니다. 오래된 사진기 집안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도 15년 전에 선물 받은 사진기가 아주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했던 사진기인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묵혀두기 전에 그 사진기 다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사진의 기초 시간 마련했습니다. 드림포토 이승준 대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사진기가 있는데요. 좀 오래된 사진기예요. 네. 15년 정도 된 사진기인데 네. 장롱 속에 아주 거의 모셔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카메라를 이제 사시고 그다음에 장롱 속에 많이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기 아빠들이 아기가 나면은 이제 카메라를 이제 그 아내분한테 사정사정해서 이제 좋은 카메라를 장만을 해도 막상 실상 찍어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썩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에 대한 기본 상식만 약간 공부하시면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진기를 가져도 정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제 가지고 계신 카메라 다 꺼내셔가지고요. 정말 활용하는 방법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카메라가 그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예, 카메라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용을 이제 거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있는데요.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약 35mm. 옛날에 저희가 많이 보던 이제 그 컴팩트 카메라죠. 그리고 그 다음에 SLR 카메라라고 해서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와서는 포인트 슛 그래가지고 그 일명 저희 그 흔한 말로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죠. 이제 그냥 셔터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 찍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DSLR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까 SLR이라고 있었죠. 그곳에 디지털만 더 이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렌즈 교환식 예, 네. 카메라라고 보면 되죠. 이 카메라가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카메라입니다. 네, 네. 그런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그 미러리스라는 게 있죠. 이제 그 미러리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틀린 것이 뭐냐면은 DSLR은 렌즈로 빛이 들어와서 미러 여기가 거울이 있습니다. 카메라 안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네네. 네. 거울로 들어왔을 때는 상이 거꾸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펜타프리즘에 반사를 시켜서 여기서 상하 좌우를 바꿔서 또 바뀌고. 네,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카메라입니다. 네, 카메라 안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보시면 여기 CCD가 있고 그 다음에 셔터 이렇게 셔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렌즈 부분이 되겠고 카메라 본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뭐가 많이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려서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카메라는 이제 그 네. 많은 버튼이 있지만 몇 개만 이해하시면은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찍으러 간다 할 때는 몇 개의 그 펑션만 그 이해하시면은 이쁜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죠. 예, 그 각부 명칭을 보면은요, 그 윗부분에 이제 그 셔터와 메인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면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요거 위에는 요것만 아셔도
이해하셔도 사진은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뒷면 부분을 보시면은 퀵 컨트롤 다이아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세 개만 잘 이용하시면은 사진은 95% 완성됐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기능적으로는. 네. 예. 이제 일단 각 부의 명칭을 보면은요, 이제 캐논과 니콘, 그 다음에 소니 3사가 조금 다른 이름을 채택하고 있지만, 거진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두 다이아를 보면은, 자, B 셔터라고 있는데요. 벌브라고 합니다. 벌브는 야간 촬영에 좋습니다. 불꽃놀이라든가 어두운 상황에서 오랫동안 셔터를 열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별의 궤적을 찍는다거나 할 때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M 모드가 있습니다. M 모드는 수동 모드로서 내가 작가가 찍고자 하는 의도대로 찍을 수 있는 모드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아, 매뉴얼이군요. 그렇죠, 매뉴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V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이제 조리개, 그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를 내가 조정하면 셔터는 따라와 줍니다. 알아서. 조리개가 그 원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거. 그렇죠. 네. 렌즈 안에는 약 네. 8개의 그 날개 같은 게 있어요. 그 날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날개를 얼만큼 많이 여느냐. 많이 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열수록 빛이 조금 들어오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셔터 우선 모드는 카메라의 셔터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조리개가 뒤에 따라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진, 스포츠 사진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가 축구 같은 경우, 야구 같은 경우는 셔터가 굉장히 빨라야만이 그 순간의 동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같은 스윙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적어도 6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줘야 사진에 흔들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빨리 찍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럼 선생님 가만히 있는 인물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가장 좋을까요? 인물 같은 경우는요, 보통 125분의 1초로 찍으시면은 흔들림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약간 이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렌즈가 뭐 약 그 24mm다 같은 24mm의 경우는 24mm 그러면은 보통 뭐 한 60분의 1초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줌 렌즈 같은 경우, 이런 200mm 같은 경우는 200mm로 당겼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 200분의 1초 이상을 찍으셔야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당겨서 할 때는 또 더 빨리 찍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많이 당길수록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렌즈 B 1대1 이건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200mm를 당겼으면 200분의 1은 1초. 돼야 된다. 네. 그 엄청 이상이면 더 좋은 좋죠. 팁이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300분의 1초, 뭐 500분의 1초면 더 좋지만은 네. 그런 환경이 안 될 경우, 약간 어둡다 할 경우 그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최초로 내려갈 수 있는 게 20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미 사진은 조금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렌즈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 지금 렌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다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요 렌즈가 이제 각각의 렌즈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나와 있죠. 네. 예, 요거는 이제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뽀도 나왔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이제 굉장히 넓은 화각을 보이지만은 사진이 약간 왜곡이 생기는 약간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가장 좋은 렌즈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50mm 렌즈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 카메라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약 한 45도 정도의 그 화각을 보인다고 합니다. 50mm 렌즈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와 거진 비슷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보는 거리가 이렇게 45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의 눈은 보통 약 한 예. 140 정도. 140이요? 네, 140도. 약 한눈을 감으면 약 110도 정도를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 화각은 약 한 45도로 나가지만 거리감은 네. 사람이 눈으로 본 실제 거리와 비슷한 거리감을 나타내 줍니다.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사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7에서 40mm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렌즈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광각 렌즈, 풍경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많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렌즈라고 합니다. 24mm 단렌즈인데요. 네, 이런 거는 렌즈가 24m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렌즈가 상당히 밝고 인물 사진에 좋습니다. 렌즈가 조리개가 1.4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밝은 렌즈죠. 네, 그래서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서 단렌즈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단렌즈죠. 네. 네. 아까 여기 50mm 같은 경우도 이제 단렌즈였지만은, 네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그 발로 왔다 갔다 해야 많이 됩니다. 움직여줘야 그렇죠. 돼요. 앞으로 예. 왔다 갔다 좀 하셔야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좀 많이 화각이 넓기 때문에 너무 먼 데서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경치 찍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mm 줌 렌즈라고 하죠. 네. 요거는 이제 70mm부터 200mm까지 이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70mm부터 200mm까지 많은 그 거리를 찍을 수가 있게 되죠. 네, 엄청 줌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네. 네, 사진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1855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카메라 앞면을 보면은 1855 요게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아, 그렇군요. 예. 18mm부터 55mm까지 줌을 할 수 있는 줌을 거예요.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1대 3.5에서 5.6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조리개를 아, 말씀드립니다. 네. 18mm에서는 최대한 밝게 할 수 있는 게 3.5 F 값이라고 하죠. 네. 조리개를 3.5까지 내릴 수가 있고요. 55mm로 당겼을 경우는 5.6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두워지죠. 네. 예, 그리고 IS라는 거는 이제 그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이거 아주 필요한 거네요. 네네, 손떨림 네. 방지가 있어서 많이 그 사진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않게요? 예. 하는 도움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렌즈의 구격입니다. 렌즈의 지름인가요? 예, 지름 58mm 예,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24mm에서 70mm로 돼 있죠. 네. 요거는 이제 2.8만 써 있어요. 그럼 딱 고정시켜 주는 그렇죠. 거네요. 요거는 예. 렌즈가 그 조리개가 조리개가 2.8만. 그렇죠. 고정이 네. 되죠. 그래서 24mm에서도 2.8을 찍을 수 있고 70mm가 돼도 2.8로 찍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그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을 때 상당히 그 유효한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망원 렌즈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네, 70에서 200mm. 요것도 역시 2.8로 고정이 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조리개 2.8이 아주 좋은 표준인가 봐요. 그렇죠. 렌즈는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이 숫자가요? 네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18로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각 렌즈입니다. 굉장히 10mm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화각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요건 아까 이제 물고기 어안 렌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기 카메라들이 요즘 네. 아주 상당하죠. 가장 익숙한. 네, 그렇죠. 네. 이 전화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렌즈가 하나였는데요. 요즘에는 광각을 찍을 수 있고 표준을 찍을 수 있고 줌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렌즈가 3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네, 카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발전을 해서 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수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정말 강의 같은데요. 수업을 잘 들으면 그 폰 카메라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폰 카메라도 요즘에는 저도 뭐 여행을 가면은요, 네.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나기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전화기로 많이 찍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광각이라든지 이런 렌즈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진을 폰으로도 더 아름답게 찍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를 이제 보면은요, 예전에 필름이 있었죠. 필름. 그렇죠. 네. 네. 요 필름 한 개의 크기가 네. 가로로 35mm. 그랬군요. 네. 예. 세로로 24mm. 네.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럼 프레임이라고 말하면 35 바이
24. 네네, 35에 24. 예.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 풀 프레임이 똑같이 35에 24의 규격을 가졌을 때 이제 풀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항상 풀프레임이 뭔가 했더니 예전 필름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필름을. 그리고 이제 예. 크롭바디라고 하면은요, 풀 프레임의 크기보다도 약 1.5배 작게 센서가 이미지가 줄어든 상태를 이제 크롭바디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프레임의 이해를 보시면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네, 풀프레임이네요. 풀프레임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크롭바디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마이크로 포 서드. 나중에 뭐 전화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작은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보이게 되죠. 렌즈별 이제 화각을 보시면은요, 아까 어안 렌즈라고 있었죠. 네. 예, 15mm, 7mm부터 15mm까지 있는데 7mm의 경우는 180도의 화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풀 프레임에 마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 180도까지. 사람이 14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넓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15mm부터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광각 렌즈 28mm는 약 75도, 55mm는 약 43도, 85mm는 29도.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로 가면 약 200mm 이상 가면은 500mm 같은 경우 5도 빼니 못 봅니다. 200mm 아까 요 200mm 같은 경우는 약 12도의 화각을 보여주게 되죠. 네. 자, 직접 이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요, 예, 저희가 이제 둘루스 시청에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네. 요게 15mm 어안 렌즈로 둘루스 시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건 풀 프레임에 이제 그 마운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mm의 경우는 화각이 약간 줄어들었죠. 네, 좀 폭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50mm, 아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와 비슷하다는 표준 렌즈죠. 예, 요거는 이러한 화각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보다. 그리고 100mm. 점점 줄어드네요. 예, 200mm 하면은 굉장히 시계탑의 바로 앞에까지 온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조리개와 셔터 그리고 ISO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네. 사진은 이제 거진 다 공부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항상 조리개랑 ISO가 궁금했었어요. 네, 요거 이제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최대한 아까 밝은 게 뭐 1.2도 있고 네. 뭐 1.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4의 렌즈였죠. 네. 네, 1.4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그 렌즈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빛을 제일 많이 그렇죠. 들어오게 하는군요. 네, 근데 아까 그 5.6이라는 게 있었죠? 네. 네, 그 아까 보여드렸던 렌즈에 5.6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나, 둘, 셋, 4배 이상 더 작게 열리는 렌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다. 그렇죠. 그렇죠. 빛을 많이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싸고 그리고 네. 또 렌즈를 만드는 그 기술이 상당한 이제 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터 속도에 보면은 네. 보시면 이렇게 2분의 1초, 뭐 8분의 1초 이렇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느리고 흔들리죠. 흔들려 보이죠? 예. 근데 60분의 1초나 약간 희미하죠? 근데 125분의 1초 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똑같게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경우 같은 경우 125분의 1초는 너무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서 있는 피사체의 경우는 아주 6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까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250이나 500분의 1초 이상 또는 1000분의 1초.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왕관 현상 같은 경우 있죠. 네네. 그런 거는 뭐 막 1000몇백 분의 1초, 막 3000분의 1초, 카메라가 약 8000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8,000분의 1초요? 네. 엄청 빠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SO라고 있는데요. ISO는 숫자가 낮을수록 사진이 선명도가 좋습니다. 아, 숫자가 낮을수록 선명한 거군요. 예. 숫자가 이제 요즘에는 카메라가 많이 좋아져서요. 보통 ISO 1600이나 3200까지 찍어도 그렇게 화질이 나빠지지는 않는데 네. 약 3200, 640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화질에 약간 그 노이즈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 많이 그 유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진 보면서 설명 더 해주실 거죠? 네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ISO는 아직도 네. 잘 감이 안 와요. 네. 일단 예. 조리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개 1.4와 16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열리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2.8만 돼도 상당히 비싼 카메라 렌즈가 되겠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5.6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그 렌즈에 쓰게 돼 있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익숙한 모습이네요. 익숙한 모습. 네, 우리 강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네. 예. 지금 보시면 200mm 네. F값 3.2로 찍었습니다. 예, 시간은 1250분의 1초였고요. 예, 했더니 뒷 배경이 다 날아갔습니다. 뽀샤시한데요? 네, 예. 여기 이제 F값이 3.2, 그러니까 심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네. 보케, 뒷 배경 날림이라고 그러죠. 아웃포커스라고도 하고요. 이쪽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200mm에 F값이 18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1200, 요건 200분의 1초네요. 네. F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같은 밝기로 하다 보니 셔터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 조리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찍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인물은 부각되고 배경은 살짝 날아가게 네네. 하고 싶으면 요 정도 숫자로 맞춰서 찍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 앞에 예. F값을 네. 최대한으로 내려주시고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주시고 네. 가능한 한 피사체와 가깝게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가까이 대고 네. 조리개를 낮춘다. 개방한다. 개방한다. 네, 완전히 숫자를 연다. 낮춘다. 네, 숫자를 낮추고. 네. 그럼 이제 뒷배경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날아가고요. F값을 아무리 내려도 카메라와 피사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뒷배경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가까이서 찍는 것도 또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요,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네. 70mm 카메라입니다. 70mm 카메라고 마찬가지로 F값 2.8로 찍었어요. 네, 뒷배경이 뽀샷이 날아가죠. 그리고 F값 2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요거는 60분의 1초로 찍었고 뒷배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물의 경우는 뒷배경을 날리는 이유가 지금 배경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인물이 살아나지가 않죠.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복잡하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뒤를 뽀샤시하게 날려주면은 인물이 약간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다 날린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뒤 배경이 또 넣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F값을 많이 올려주면 뒷 배경도 같이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자동 카메라로 찍으면은 설정된 그 화면만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찍으면은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도 있고 평범하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네. 네. 네. 또 뭐 아웃포커싱의 예를 한번 보면은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죠. 네. 그 피사체는 이제 그 깨끗이 나오고. 자, 일단 빛을 알면 사진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역광 궁금했어요. 네. 선생님. 예. 지금 피사체 이렇게 이쁜 그 그림이 있죠? 네네. 네, 여기서 카메라 위치에 여기서 찍는다고 하면은 피사체 앞에 빛이 있다면 순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눈부시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순광인 거예요. 그렇죠. 예. 순광의 경우는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고 네. 조금 이제 사진이 보기가 좀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런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 45도 정도에서 들어오는 건 사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사체,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는 코 같은데 그림자가 많이 생기고 네. 턱 밑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등 같은 경우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광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에 가장 좋은 것들이 역사광으로 찍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오히려 빛이 뒤쪽에 있을 때 네네. 더 아름답게 찍히는군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역사광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빛을 주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이제 밝게 빛나게 되고 그 얼굴은 아주 부드럽게 빛이 퍼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역광이 있는데요. 역광은 시간별로 따라 네. 이제 많이 틀리는데요. 너무 해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렌즈가 포커스를 잘 못 잡습니다. 아, 그래요? 예, 렌즈가 예. 이제 빛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포커스를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역광의 경우는 이제 많은 기술이 요하게 되고요. 대부분 역사광으로 찍었을 때 사진이 아름답기 때문에 역사광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사광인데요. 네. 지금 빛이 그림자를 보면 약 한 10시 방향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 부분이 빛이 한가득 굉장히 들어갔고, 아름답게 나왔네요. 예, 그리고 예. 얼굴 부분도 이렇게 깨끗이 나오게 되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광이지만 시간대적으로 상당히 빛이 많이 떨어서 역광에 가까운 역사광입니다. 네. 각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오후 약 한 6시 정도쯤 찍었을 거예요. 아, 이쪽에서 네. 역사광이군요. 그래서 빛이 상당히 뒤에서 많이 들어와서 약간 역광 같은 빛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역사광이 가장 좋다면 몇 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진 찍기에. 계절별로 많이 틀리는데요. 네. 이제 역사광 같은 경우는 보통 오후 한 5시 이전. 아, 네네. 그때쯤이 제일 예, 좋나요? 지금 요즘 같은 계절이라면 네. 5시 좀, 요즘은 이제 한 6시 좀 넘어가면 또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역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가을 같은 때는 보통 5시나 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한낮에 뭐 12시에서 2시 사이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 이렇게 남중고도 있을 때는 찍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너무 한낮에 찍으면 이제 네. 얼굴에 그림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조리개, 셔터 속도, ISO, 그리고 몇 시에 사진을 찍는 것이 예쁜지, 또 빛도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걸 보시면서, 아, 나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 때 드림포토에 전화를 드려도 될지.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드릴 때 사실 드림포토가 사진을 가르쳐 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그 가족 사진이라든가 결혼 사진, 그리고 애기 사진, 그 여권 사진,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사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십시오. 오늘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배워보았는데요. 집안에 가지고 계신 카메라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꺼내셔서 멋있는 촬영 야외에 나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